2024년 현재 중국은 엄청나게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쌓이고 있던 문제가 이제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폭망할 지경에 이르는 거죠. 아파트는 1억 채에 가까운 물량이 빈집으로 있으며 건설사들은 연속으로 부도를 맞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어가면서 미국으로 미립국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경제 위기는 왜 이제야 대두되는 걸까요? 사실 중국의 경제 위기로는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문제가 커지고 나서 크게 이슈가 되는 거죠. 중국 정부의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우한을 포함한 여러 도시들을 광범위하게 봉쇄를 했고 그 결과 경제 위기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봉쇄함에 따라 자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중대한 타격을 받았고 중국의 여러가지 산업과 무역을 방해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제적 타격은 중국 정부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사업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인 성장률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은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 때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저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중국 경제 침체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먼저 중국의 디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감당하기 힘들었다면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감소하고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고 그래서 직원의 월급도 줄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럼 또다시 기업의 물건이 안 팔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빈부격차가 큰 중국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이마저도 벌지 못하는 것이죠. 청년 실업률 20%가 넘어가면서 중국 청년들이 미국으로 미립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미립국했고 중간에 강도를 만나거나 체포를 당해서 인생이 아작날 수도 있는 하이리스크를 지니고 있음에도 미립국 시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졌지만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고 동시에 그 영향은 부동산에도 미쳤죠. 중국은 부동산 호황기를 맞아 신이 나서 주택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벌려놓은 건 많은데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팔리지 않은 것이죠.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말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지방부채의 경우 40조 위안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돈으로 따지자면 약 7,300조 원 정도가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경이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의 부채가 중국을 집어삼키고 있는데요. 부채의 원인 중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부동산 건설입니다. 이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빈집이 1억 채가 남을 정도로 폭망해버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새롭게 정책을 내고 있지만 실패해버렸습니다. 정책만으로는 살리기 힘든 지경에 와버린 거죠. 정부의 실책은 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경제 위기를 거론한 자는 처벌한다고 언급하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는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주의하라는 말까지 전달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된 까닭은 바로 시진핑 주석의 독재 때문인데요. 시진핑 정권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국민을 포함한 자산가나 기업가, 심지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까지 제재나 억압을 통해 투자 심리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태도를 중국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독재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는 탓에 중국의 경제 파탄의 악순환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